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정적인 삶. 예전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정적이다라는 평을 고객들한테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수업 때 두려운 일을,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두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열정적인 일을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운 일을 하라고?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두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세요. 일단 두려운 거는 거기에 안에는 틈새 시장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언제 벌 수 있냐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도할 때 그 기업의 실적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라크 전쟁 뭐 이런 이란 전쟁 뭐 이런 것들 터졌을 때 뭐 오일 쇼크라는 뭐 이런 게 하면 그 예전에 막 또 미디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막 그때 IMF 때만큼 더 힘들어서 그게 터진다. 막 요즘에 환율도 막 이상해진 이런 이벤트성이 딱 생기면서 사람들 패닉 셀링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중이 우르륵 해서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 두려움의 크기가 커져요. 그 두려움 안에는 틈새 시장이 있어요. 그 틈새가 뭐냐면 내가 두려움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은요, 그 파도를 즐겨요. 그래서 파도를 즐긴다는 게 전략적으로 요 전략을 딱 가지고 있다가 야구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공들이 날라오는데 내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진짜 요번만큼은 내가 이 방망이를 휘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내가 앞에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패닉 셀링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으로 딱 왔을 때 기업 이득은 사실 훼손된 게 없어요. 예. 근데 그죠? 사람들의 공포 시장에서 냈다 팔 때 어때요? 그게 디스카운트가 돼요. 특히 우량주들은. 예. 음, 디스카운트가 가장 빨리 되는 게 또 우량주예요. 그러니까 음, 머저리들도 봐도 어때요? 구글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머저리들 음, 봐도 이거는 진짜 싼데 테슬라가 음, 요즘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머저리들 봐도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높아. 근데 AI 주들이 많이 떨어진 게 되게 많아요. 음, 오라클 얘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어때요? 머저리들 봐도 요 정도는 많이 떨어진데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기존에 준비했던 그 방망이 이렇게 준비했던 게 뭐다?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현금 비중을 요 때는 20%는 투자해도 되겠구나. 내가 100% 현금이 있다면 20%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있다면 200만 원 무조건 들어가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음, 뭐냐면 두려움에서 훈련됐던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이 행동하고 나서 내가 딱 성공했잖아요. 이 네. 행동했는데, 오, 진짜 패닉 셀링에 내가 구매했던 걸 한 번만 롤플레이를 했어. 현장 플레이를 해봤어. 음, 그랬더니 진짜 20%, 30%두 달 뒤에 바로 올라갔네? 그러면 어때? 안전마진 20%, 30% 확정하고 어때요? 계속 위에서 1년에 10%씩만 올라도 어때요? 두 배로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70%, 80%네? 내 종목이? 이게 뭐다? 앞에서 내 방망이를 딱 그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면 어때요? 열정이 음,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은 어디서 왔다? 성공에서 온 거예요. 작은 성공. 그 작은 성공 어디서 왔다? 준비물에서 온 거예요. 그 준비는 어디서 준비했다? 이런 역사가 반복할 겁니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내가 책을 읽든 교육에 투자하든 나의 멘토가 나한테 계속 주입하든 그게 끊임없이 리멤버십이 되니까 계속 그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패닉 셀링이라든가 이런 공포 심리가 왔어. 그때 어때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력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콜드콜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튜브를 하라는 음,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 이런 음, 어떤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한번 해보다 보면요. 스릴 있고 그 틈새가 있다니까.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봤어. 해봤던 별거 뭐 벌어지는 게 없네? 별거 뭐 유튜브 해봐도 사람들이 나를 뭐 뭐라 할 것 같은데 괜찮네? 조회수도 안 올라오네? 이러다 보면 사람이 간이 땡땡 부어요. 간이 음, 땡땡 붓고
그런 에너지택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어때요? 음, 사람들한테 그런 스웩과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긴장과 그 두려움을 뚫고 그거를 한번 간을 그런 맛을 음, 봤던 사람이 음,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열정이 음,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타고나서 열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경험하는 인트로버트란 말이에요. 음,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열정이 저는 그런 열정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두려움에 대한 파도를 네가 평소에 네가 겁나지만 어쨌든 해냈어. 음, 겁나지만 나갔어. 겁나지면 그 음, 사람 얼굴에 대고 이 가격을 부르면 안 돼. 저도 음, 처음부터 막 사람들 앞에 막 내 교육비를 막 두 배씩 세 배씩 막 올릴 때 부르기 쉬웠겠어요? 나라고 안 떨렸겠어요? 심지어 거울 보고 연습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럼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불렀고 그 가격이 실험했는데 성공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열정으로 어때요? 진짜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냥 정치에서 구호 외치는 강의에서 얘기한 동기부여 강사들이 말하는 열정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현장 촘촘하게 나오는 그 열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물론 음, 강사들도 사람들 앞에서 많이 강연하는 것도 그것도 열정이에요.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 앞에 그런 나의 체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냥 진짜 춤추고 내려왔어요. 예. 제가 원래 댄스였으니까 다행히 그거를 반전시켰거든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하고 나면 어때요? 열정이에요. 저도 댄스를 처음에 췄을 때도 열정이 언제 생겼나요? 두려운데 무대 위에 음, 올라가니까 그냥 뭐 온몸이 다 얼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해내다 보니까 아,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특히 무대를 여러 번 섰는데 리허설 할 때 빡세게 저는 해요. 그러면 몸이 풀려요. 그다음 진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춤출 때는. 그래서 리허설 할 때 그 음악이 나왔을 때는 되게 빡세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생기다 보면 그런 기술 생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열정 있다. 그 열정도 어때요? 너무 투마치가 아니라 그 열정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용성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두려움은 나한테 엄청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벽이 만들어주는 거고, 두려움은 나한테 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테이크를 많이 한,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그 틈새를 더 많이 보고, 그 틈새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마진을 더 많이 챙기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심리를 생기죠. 그 심리가 일단 생기면 뇌졸중이라는 건 뇌에 문제가 안 생기는 한 그 심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음, 투자든 내가 사업하든 내가 영업하든 내가 뭘 하든 아, 두려움이야말로 틈새가 있고 그 틈새를 내가 맛을 봤을 때 그 열정이 진짜 열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음.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되게, 되게 뭐라고 할까?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기억하는 열정은 책에서 읽어서 이론으로 배워서 이게 열정이야를 누가 나한테 이거 바로 알려준 식어요. 거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두려운 일인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후에 얻어지는 그 감정이 열정이구나가 지금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대표님 만나고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게 원래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꼴랑 밑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나니까 되게 두려운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모양이 빠지지 않나, 품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다 제거했던 거를 다시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그거를 그 틈새로 다시 들어갔던 경험들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대표님 하나 더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돈 벌려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비전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사실 되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비전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전이라는 걸 어떻게 끌어다가 본인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비전은 미래에 본 거를 지금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아심 탈리브가 얘기하는 어떤 블랙스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미래를 예측 못한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못하지만 예측을 해야 되는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그게 뭐냐? 내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두 가지 예측이에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예측해야 돼.
음, 그게 주제 파악을 내가 시키는 그 첫 번째 예측이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한 상한선을 또 예측해야 돼요. 그 상한선을 예측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음, 내 밑바닥 구멍만 막으면 상한선은 알아서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은 어때요? 과거와 현재를 수정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나한테는 로켓 발사했을 때 그 과거는 로켓 그 밑에 그 철이 어때? 떨어진 거예요. 음, 걔한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40세, 50세다. 내가 지금 아이가 몇 명이다. 이미 음,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미 남편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이미 나는 이혼도 하고 싶다. 이러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과거에 지금 당장은 이혼 안 했잖아. 지금 당장은 아이도 있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지금 당장은 빚쟁이고 지금 당장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당장이 나한테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는 그 미래에만 내가 이 과거처럼 루저처럼 안 살면 되거든. 잘못된 선택을 미래에만 안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건 그죠? 과거잖아요. 과거에 내 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음, 나한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를 미련 없이 툭툭 털어버리는 삶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음, 그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미래로 가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음,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거를 했기 때문에 삶이 무조건 가벼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새롭게 싸워서 새롭게 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믿음이 딱 강해졌을 때 제일 동기부여 많이 돼요. 근데 음, 현실 또 보면 과거에서 내가 잘못됐던 선택의 그 덩어리째 내 지금 현실은 또 어때요? 과거가 나를 괴롭혔던 그 현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내가 방금 전까지 동기부여 됐어. 근데 음. 그냥 밤만 자고 나면 또 어때? 현실로 원래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 현실로 돌아간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음, 미래로 딱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 과거가 반복되는 미래예요. 그 미래를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음,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 미래도 음,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과거가 미래처럼 반복된. 근데 그건 개나 소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나 음, 미래에 지금처럼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인생이 좆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음, 어때요? 대부분 사람 다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음, 정도는. 그러니까 어때? 지금 어차피 미래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음, 무기력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느낌. 근데 두 음. 번째 예측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예측은 미래에 뭐야? 아까 얘기한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아, 음, 미래에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네. 아, 저런 아이템을 붙잡고 저런 멘토를 붙잡고 저렇게 내가 비슷하게 따라하면 저렇게 같이 막 으쌰으쌰 막 같이 팔아까지 준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보면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겨. 조금이라도. 네. 거짓말 같아 보이더라도. 그죠? 아, 결국은 세상은 어때? 좀 낙관적인 사람들 희망을 조금이라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음,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빛구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아이들을 다 어때요? 성장시키고 다 어때요? 유학도 보내고 내가 어쩌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음, 보이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비전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음, 비전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희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네. 음, 우리가 심지어 다 상상을 못하는 희망. 근데 내가 내 삶에서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희망을 봐야 돼. 그 희망이 적어도 내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난 과거처럼 음, 살지는 않고 그러면 내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과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들. 그런 음, 사람들을 그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하겠죠. 이런 음, 식이에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들 미리 그 비전을 미리 땡겨 써보니까 아, 1번 삶을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과거를 로켓 아까 발사한 그것처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게 일단 정리가 돼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음, 삶을 가볍게 가져가는데 미래를 내가 그렇게 밝게 쓰다 보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 그거에 따라오는 카리스마라든가 거기에 따라오는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오는 생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지금 최대한 연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걸 음, 최대한 내가 지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유튜브 찍을 때도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똥이 된장이 좋다 찍고 그다음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배울 때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가르쳐라고. 초보가 왕초보로 가르쳐 주는 시대예요. 내가 주식 시장에서는 내가 뭐 완전 프로에 아니에요. 내가 초보예요. 근데 내 수강생 더 초보란 말이에요. 음, 그죠? 근데 내 초보인데 어떤 분야 내가 프로다 보니까 이거 통합하다 음, 보니까 어때요? 음, 거기에서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난 음, 다 이게 섞어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 돈 음, 되게끔 만드니까 내가 음, 주식 투자를 하게 안 하잖아요. 네.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다시 돌아오면 삶을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 의식도 결국 비전 음, 있는 사람이 이걸 어때요? 우선순위를 일단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어때요? 비전은 결국 뭐냐? 그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면 전반적인 내 습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들이 다 어때요? 그 미래에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미래에 있는 그 생각들을 어때요? 지금 끄집어 와가지고 어때요? 그걸 지금 최대한 롤플레이 해봐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예. 저도 항상 그걸 생각해. 항상 미래의 것들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처럼 음, 살면 나는 그 미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리되면 바로바로 음, 로켓처럼 제거해. 그래서 쭉 사람들이 잘라내는 거네. 내가 변덕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대. 어떻게, 왜 PCM 교육하다가도 이렇게 구조로 바꾸지? 저렇게 구조 바꾸지? 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또 바꾸고 사람들 막, 아닌 사람들은 막 이걸 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얘네들 끌고 가면 내 미래의 그 아, 모습으로 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네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좀비들을.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그 모습 가려면 나의 진짜 평생 제자 될 사람들만 소수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분산 투자하는 게 평생 제자들한테만 어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끝까지만 얘네만 책임지고 가면 어때요? 그 방향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딱 성공시켜 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무리들은 좀비든 뭐든 거기에 뭐가 따라오든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삶을 가볍게 살 수 있는 것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삶을 진짜 멋있게 지금 당장 좀 멋있게 좀 긍정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음, 없으면 일단 삶이 가볍지 않고요. 비전이 없으면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 매번 내가 같은 실수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돼. 비전이 있으면요. 과거를 미래랑 연결 안 시키는 그 분리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비전 있는 사람. 그래서 비전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현실을 붙잡을 거냐. 우리 현실은 뭐예요? 과거에서 따라온 똥을 현실이라고 표현해요. 현실을 붙잡을 거냐, 그 똥을 붙잡을 거냐, 그 비전을 붙잡을 거냐.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지금을 그 똥이 어때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똥 음, 그 다음에 지금. 왜냐면 그 똥은 그 전에 내가 싼 거예요. 내가 바로 피하면 냄새는 조금 나겠지만 피해 있으면 내가 똥을 밟지는 않을 거예요. 똥을 안고 자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음, 봐봐요. 제가 제 교육에서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과거의 그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제 영상을 맞아요. 보면 1,000개도 넘잖아요. 그죠? 음, 2,000개 아마 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중요할까요? 과거가요. 중요하기도 하고 안 저한테는 중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다른 사람, 너 이렇게 증명됐구나 그 숫자예요. 음,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안 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어때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선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미래로 가지 그 내가 음, 유튜브에서 남겼던 2,000개 영상에 나는 남지 않을 거야. 나는 걔보다 훨씬 더 멋진 버전으로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과거의 2,000개 영상하고 나는 어때요? 대립했을 때 그 2,000개 영상의 그 아이스 강이 족도 아니게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때요? 과거를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그냥 가볍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미래를 향해서 어때? 그 희망을 보고 과거에서 내가 했던 똑같은 실수는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때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복제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나한테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했던 행위를 똑같게 하겠죠.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희 평생에 그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왜? 과거를 붙잡으면서 살거든요. 대표님 또 지금 제가 깨달았어요. 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탤런트가 되게 많으시지만 보통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은 과거 거를 계속 붙들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함께 하면서 계속 뭐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인생이 달라지지를 보니까 이거를 되게 기똥차게
사람들 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과거 거를 잘라내고 항상 뭔가 그 어려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프로젝트가 뉴질랜드 프로젝트가 진짜 하루아침에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그렇게 당겨오나 보면 대표님께서 그 미래의 거를 당겨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상력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겨와서 내가 비전이 없으면 남의 비전에 얹혀가기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거예요. 그게 예측이에요. 네. 제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대로 간다면 나는 절대 1,000억을 못 벌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요. 그것만 안 하니까 어때요? 그게 예측을 너무 미래 지향적으로 예측을 너무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지금 현실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그렇게 안 살려고 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예측한 게 나는 앞으로 1,000억 번다라고 하는 그 예측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졌을 때 나는 어떤 종목을 했을 때 어떤 게 투자했을 때 내가 1,000억을 번다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상승 국면을 예측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는 하면은 같은 실수고 이렇게는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로 못 간다는 날 확실하게 예측한 거예요.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복제했던 거 다 그거였어. 니들이 이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를 예측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인생이 배연화되고 되어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컨셉이에요. 결국에는 예측을 너무 명확하게 시켜서 주제 파악을 너무 많이 명확하게 시켜준 거죠. 그걸 예측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외면하는데 나한테 하나하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거예요. 예측. 아.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뭔가 무슨 말인 것 같은데 안 하다 그러면은 좀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반복해서 좋겠어요. 보면 돼. 진짜 오늘 말씀 주신 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 오늘 주셨어요. 왜냐면 오늘, 오퍼, 거래 연속.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 가장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대표님과의 그 첫 번째 저희가 소통했을 때 그 거래를 시작했던 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가 없었으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누군가도 이 영상을 보고 좀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용기인데 그 작은 용기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진짜 모르거든요. 낙관주의적인 희망을 가지고 좀 그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